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대 이후에도 근육을 유지하면서 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들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근육이 줄어들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가장 큰 문제는 낙상과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발을 헛디디거나 살짝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서 다시 움직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부족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든 상태에서 낙상을 하게 되면 뼈를 보호할 수 있는 힘도 약해지기 때문에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손목, 척추 같은 부위에 골절이 생기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활동량이 더욱 줄어들고 근육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서 살이 쉽게 찌게 됩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살이 붙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초 대사량이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는데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찌게 됩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몸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서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근육 감소는 혈당 조절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당을 저장하고 소비하는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부족해지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당이 쉽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실제로 근육량이 적은 사람일수록 당뇨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이 줄어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지는 허약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활동해도 크게 피곤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같은 활동을 해도 더 피곤함을 느끼고 점점 움직이는 게 귀찮아지거나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몸의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하면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근육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0대 이후 근육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운동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운동을 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운동을 하면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가벼운 강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더욱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 중 약 70%가 하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체 근육이 부족하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으며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면서 낙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체 근육은 기초 대사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근육량이 많을수록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울 수 있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50대 이후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꼭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가장 쉬운 운동으로는 의자 스쿼트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덜 가면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튼튼한 의자를 준비하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의자에 천천히 앉습니다. 그 다음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면 됩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허벅지 근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완전히 일어나기가 어렵다면 엉덩이를 의자에서 살짝 떼었다가 다시 앉는 방법으로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체력에 맞춰 천천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운동은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장시간 서 있거나 걸을 때 다리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선 상태에서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이때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뒤꿈치를 내려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회 정도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점차 횟수를 늘려가면 좋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걸을 때도 한결 가벼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체 운동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안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몸이 점점 적응하고 근력이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되니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이제 상체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상체 근육이 부족하면 팔 힘이 약해져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문을 여는 것처럼 일상적인 동작이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어깨와 팔 근육이 약하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작은 충격에도 관절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체 근육을 강화하면 일상생활이 한결 편해지고 어깨나 팔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팔 힘이 부족한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벽 밀기 푸시업입니다. 일반적인 푸시업은 바닥에서 해야 해서 힘이 많이 들지만 벽을 이용하면 부담 없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벽을 마주보고 서서 손바닥을 어깨 너비로 벌린 채 벽에 대줍니다. 그런 다음 팔꿈치를 천천히 굽히면서 얼굴이 벽 가까이 가도록 몸을 기울입니다. 이때 허리를 곧게 펴고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팔을 천천히 펴면서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팔과 어깨 근육이 자연스럽게 단련되고 상체에 힘이 붙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회 정도부터 시작하고 점차 횟수를 늘려가면 좋습니다. 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상체 운동으로 물병을 이용한 이두근 운동이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덤벨을 사용하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병을 활용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물병을 양손에 들고 팔꿈치를 몸에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팔을 구부렸다가 다시 펴는 것입니다. 이때 팔꿈치를 너무 벌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천천히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500ml나 1리터 물병을 사용하고 점차 무게를 늘려가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팔 근력이 점점 강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팔을 쓰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상체 근력 운동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팔과 어깨 근육이 튼튼해지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줄어들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치지 않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 감각을 키우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균형 감각이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균형 감각이 약해지면 걸을 때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와 함께 균형 감각이 저하되면서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을 단련하면 보행이 안정적이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더욱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발로 서기 운동은 균형을 잡아주는 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선 상태에서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 상태를 15초 정도 유지한 후 반대쪽 발도 같은 방식으로 해줍니다. 처음에는 한쪽 발을 들었을 때 중심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손을 놓고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다리 근력과 균형 감각이 함께 향상되어 넘어질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복부 근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앉아서 무릎 당기기입니다. 이 운동은 복부 근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리와 하체의 협응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방법은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은 후 양손을 의자의 옆면이나 좌석 아래를 가볍게 잡아 몸을 안정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반복한 후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해줍니다. 처음에는 10회씩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양쪽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강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걸을 때도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허리와 복부에 힘이 강해지면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유지하려면 식습관도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50대 이후에는 근육 회복이 느려지기 때문에 하루에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두부, 계란, 닭가슴살, 생선, 콩류, 우유 등이 있습니다. 운동 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생성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한 음식도 함께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 우유, 달걀 노른자,
버섯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되고 하루 15분 이상 햇볕을 쬐는 것도 비타민D를 보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근육을 유지하면서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운동 방법들 중에서 꼭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작은 노력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양포에버와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